네,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 전 대표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헌법재판소 파면 이후 7일 만에 서울 서초동 자택으로 왔습니다. 검찰이 조만간 윤 전 대통령 부부 소환에 속도를 낼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요. 앞으로 재판과 수사 문제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검찰은 뭐 특히 정권 교체기 또 정치가 뭐 불안정한 시기에는 검찰 특유의 그 존재감을 보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역대 검찰총장 그리고 뭐 30년이 넘는 검사 생활을 한 뭐 동료라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뭐 수사를 소홀히 하고 또 여지를 둘 그런 뭐 행태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더군다나 지금 현재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지지율이 상당히 뭐 우리 당 후보들보다 월등하게 높은 이 시점에 검찰이 뭐 자신들이 뭐 지금까지 이 정치 교체 혼동기에는 더욱더 그런 검찰의 그런 어떤 칼날은 더 날이 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뭐 윤석열 대통령 내에도 많은 또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박원석 전 의원님, 네. 윤 전 대통령 부부 지난 대선 당시 명태균 씨로부터 81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받았다는 혐의도 수사 대상에 지금 몰랐습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대가로 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에 개입한 것 아닌지 지금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뭐 녹취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이 공개가 됐고 공개된 증거만 보더라도 지난 총선 재보궐선거 당시죠. 공천에 이제 개입해서 김영선 의원 공천을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당을 향해서 지시했다. 이런 정황이 대단히 뚜렷한데요. 네. 그 배경에는 명태균 씨로부터 윤 대통령이 당선되던 그 대통령 선거에서 비공개 여론조사 결과를 별도의 이제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받았던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미 뭐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상당 정도 진척이 됐기 때문에 네. 이제는 윤 대통령 당사자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남았는데요. 그 동안에는 이제 이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에 내란 외환죄를 제외한 다른 형사상의 혐의에 대해 수사가 진행이 안 됐습니다만 네. 파면이 됐기 때문에 불소추 특권이 해제가 됐고 또 김건희 여사를 그동안에 보호하던 그런 정치적 방어막도 사실상 사라졌다고 봐야 되겠죠. 네. 조만간 아마 이제 김건희 여사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김건희 여사 소환에 더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정치자금법,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도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예상합니다. 김 대표님, 검찰이 지난 2월 말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를 위한 뭐 사전 의견 조율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래서 이달 중에 김 여사를 먼저 조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뭐 제3의 장소가 아닌 검찰 소환이겠죠? 그렇습니다. 마음 검찰 입장에서는 뭐 직접 강제 수사를 지금 현재 표명하고 있고, 뭐 지금 현재 특히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 뭐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넉장 수사 그리고 봐주기 수사의 어떤 그 틀을 벗어나고 맹맹백백하게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수사를 해라. 이런 정치적 압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뭐 3회 장소나 안 그러면 서면 내지는 뭐 그렇게 해서 소홀한 뭐 수사했다는 뭐 그런 뭐 비판을 검찰이 자처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검찰 직접 뭐 출석 조사를 하겠다는 그런 방침과 입장을 세운 것 같아요. 네. 다만 그 이제 구체적인 이제 출석 시기는 아마 조율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박 의원님, 윤 전 대통령이 내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도 출석해야 하는데 법원은 지금 비공개로 지하 주차장으로 출석하는 것을 허락하고 법정 내 촬영을 불허했습니다.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은 지하 주차장으로 출석하는 것을 요청하지는 않았다, 이런 입장을 냈네요. 이게 이제 보도가 아직 정확하게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 애초에는 네. 경호처에서 법원에다가 지하 주차장으로 출석을 하겠다라는 요청을 했던 것으로, 경찰이 그걸 이제 허락했던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만 그 뒤에 이제 특혜 특권 논란이
일어나니까 입장이 변경됐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확인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나 어쨌든 전직 대통령이 이 형사상 기소가 돼서 법정에 출석한 게 처음이 아닙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더 거슬러 올라가면 전두환, 노태우 도 전직 대통령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법정에서 촬영이 불어된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것만 보더라도 파면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과도한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 이 논란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요. 또 언론이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제 취재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법정에서 윤 대통령이 그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장면이라든지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사료적 의미를 갖는 이제 그런 취재일 텐데 네. 그런 걸 불허한다는 거는 국민의 알 권리나 또 언론의 취재의 자유에도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다가 윤 대통령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헌재의 파면 결정을 승복하고 수용하고 국민들에게 진심 어린 어떤 사과와 반성의 의미 이런 것들 전혀 보이지 않고 있잖아요. 어제 이제 사저로 퇴거할 때도 보면 마치 무슨 개선 장군이라도 된 듯이 내가 다 이기고 돌아왔다. 네. 5년 하나 3년 하나 뭐 별반 다르지 않다. 사실 지금 여전히 국민 정서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그런 모습마저 보이고 있는데 이런 특혜를 준다는 게 상식적으로는 좀 납득이 잘 안 됩니다. 김성태 전 대표님,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금 사저 정치 얘기가 나옵니다. 헌재 파면 이후에도 한남동 관저에서 정치인을 만나서 메시지를 전했고 또 떠나면서도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한남동 관저에서도 대선 후보들을 불러 뭐 줄 세웠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 전 대통령 관계 설정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정 부분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13 비상계엄 이후에 이제 사법 절차와 또 헌재 탄핵 심판의 어떤 그런 정치적 공정성 또 사법 절차의 뭐 그런 정당성 이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제 일정 부분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심판 이후에 탄핵이 이루어지고 난 마당에는 일정 부분 당 지도부에서 이제 그럼 조기 대선 전국으로 지금 당 운영 방식을 180도 전환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윤석열 대통령 지우기에 대한 그런 국민적 인식은 전혀 지금 부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도 지금 현재 과연 이제 지금 현재 이 국민의힘 많은 후보들이 자처하고 있지만 이분들이 진정한 이재명 대표를 꺾을 수 있는 그런 당의 지금 조기 대선 그런 여건을 마련하고 있냐 그런 측면에서는 많은 국민들이 의심을 가지죠. 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배출하고 또 집권 정당으로서 정치적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은 일정 부분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관저에서 본인 사저로 이제 이렇게 돌아갈 때도 대국민 사과라든지 또 기존 이제 국민들에 대한 인식 전환 그리고 당은 자성과 성찰로 많은 반성과 함께 또 일정 부분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13 비상계엄에 대한 판단을 명확하게 한 가운데 네. 이재명 대표의 그런 절대적 입법 권력과 또 행정부의 수반 지휘까지 갖추면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어떻게 되겠냐,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공격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우리 국민의힘 내적으로 자정도록이라든지 일정 부분 아직까지도 윤석열 대통령과 당원 그리고 지지층만 바라보는 그런 경선의 그런 어떤 방식이나 분위기는 이거는 정권을 갖다 바치는 그런 행국이 될 거예요. 박원석 전 의원님, 네. 오세훈 서울시장에 이어 오늘 유승민 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불출마인데요. 오 시장은 1차 경선 뭐 4명 안에 포함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았는데 유력 주자들의 잇따른 불출마 선언은 어떤 배경입니까? 오세훈 시장의 불출마 이유하고 또 유승민 의원의 경선 불출마 사유가 약간은 다른데요. 네. 이제 공통점은 두 분 다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고 실용적이고 상식적인 이런 수도권 중도 보수의 표심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후보다. 이런 기대가 있던 후보들이었는데 두 분이 잇따라서 경선 불출마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국민의힘의 경선이 좀 헐거워진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으로서는 뭐 좋은 상황은 아닌 것만은 분명해 보이고요. 오 시장은 어제 이제 불출마 선언에서 밝힌 바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 내란과 파면으로 인한 정치적 상황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고 네. 본인도 거기에 책임이 있는 이제 중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이제 보수가 좀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는다는 취지에서 출마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명분 있는 불출마를 택하겠다 이런 걸로 보이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한덕수 총리 추대론이 나오면서 급격히 불출마 쪽으로 기운 거 아니냐. 네.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당내 상황에 대해서 많이 실망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이렇게 많지 않은 선거에 나가서 굳이 뭐 여러 가지 힘을 낭비할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싶고 일각에서는 명태균 수사에 대한 부담도 굉장히 큰 것으로 보인다. 물론 네. 이제 명태균 이슈 관련해서 오 시장에 대한 소환 계획이나 이런 게 아직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만 향후에 그런 그림도 예상되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 불출마를 택한 거 아니냐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유승민 의원은 그동안에 이제 경선 룰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 국민 경선으로 해야 된다. 지금처럼 이제 민심에서 많이 멀어진 상황에서 또 이제 당심을 중심으로 후보를 선출하게 되면 민심과 더더욱 괴리되는 그런 상황을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감하게 당의 문호를 열어서 100% 국민 경선을 추진하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수용이 안 됐죠. 결과적으로 네. 기존 룰대로 하기로 결정이 되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는 뭐 나가봐야 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국민들 앞에 새로운 면모를 보일 수도 없고 또 본인의 경선 승산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불출마를 선택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유승민 의원 그 불출마 그 선언을 SNS에 쓴 걸 저도 읽어봤는데 정확하게는 경선 불출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아직 여지가 좀 남아 있어서 이후에 무소속 출마나 다른 길을 선택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태 전 대표님은 지금 국민의힘 경선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한덕수 권한대행 출마설 얘기까지 나오고 하는데 지금 앞으로 어떤 전망을 하고 저는 있어요? 상당히 많은 우려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당은 윤석열 대통령 13 비상계엄에 대한 자정 노력과 또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정치적으로 큰 오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흔히 말하는 좀 가신그룹과 측근들에 대한 어떤 그런 자정 노력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일정 부분 좀 그래도 우리가 좀 변화하는 그런 모습에 그런 당으로 인식이 되어져야 되는데 전혀 그런 노력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 네. 앞에 하신 말씀처럼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이제 사저로 돌아가셨지만은 간저에서 이번에 특정 대선 후보로 출마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극한 관심을 보이는 그런 모습. 뭐 그렇게 해서 전혀 예상치도 않은 사람이 또 출마를 결심하게 되고 또 그렇게 또 한쪽에서는 또 뭐 당은 또 이제 국회 현역의원들 중심으로 지금 그런 대응을 하고 있는 한덕수 총리를 또 소환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 행위들이 아주 구체화되고 그런다면은 그나마 지금 현재 많은 지금 현재 당내 경선 준비하고 경선을 뛰고 있는 이 후보들의 경쟁력이 묻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네. 한덕수 대행 기존에 나오는 후보들은 다 약체니까 이 사람들 가지고는 이재명 대표 안 된다. 그래서 이제 한덕수 이제 대행까지 이렇게 우리가 소환해서 이렇게 세우는 그런 방식의 현역 의원들의 그런 어떤 정치적 행위가 계속 이어지면은 여전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지금 이제 당내 경선에 흔히 말하는 감흥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경쟁력도 떨어지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정말로 출마를 할까요? 저는 당내 이제 특히 현역 의원들의 그런 그 상당히 집요한 입장들이 오늘 제가 이 방송을 들어오기 전에도 계속되고 있는 걸 제가 좀 들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이제 총리 뭐 그런 대행 입장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통해서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내색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듯이 지금 한덕수 지금 현재 대행 입장에서도 지금 이제 민주당도 오늘 입장을 내 가지고 빨리 입장을 내라. 그렇죠. 출마할 거면 하고 안 하면 안 한다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지금 말씀이 없으시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런 부분도 제가 생각할 때는 다음 주 초반까지 본인은 저는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민주당도 지금 한 대행에 대해서 압박하고 있잖아요. 윤석열의 그림자다, 내란 대행이다 이런 비판을 이어가고 있던데 어떻게 지켜보고 있을까요? 일단 최근에 이제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돼서 직무에 복귀를 했는데
직무 복귀하자마자 4월 18일 날 이제 공석이 예정된 임기가 끝나는 대통령목 두 분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습니다. 네. 그걸 둘러싸고 논란이 굉장히 컸어요. 전례에도 어긋나고 과연 권한대행이 이게 현상 유지 차원의 소극적 권한 행사를 넘어서는 그런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거냐. 네.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거든요. 평소에 한덕수 총리 스타일과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이 대선 출마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연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그 두 사람 헌법재판관을 임명함으로써 이른바 보수 지지층의 눈길을 일순간에 좀 끌어모은 그런 효과는 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덕수 추대론, 뭐 한덕수 대망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으로 봤을 때 한덕수 총리가 의사가 전혀 없는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우선 들고요. 근데 지금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선 관리자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대선을 관리해야 될 그런 권한대행 출마설이 나온다는 거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네. 그렇다면 본인이 출마할 거면 하루라도 속히 권한대행직에서 물러나서 대선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 출마할 생각이 없다면 분명하게 선을 그음으로써 공정한 대선의 관리자로서 역할에 충실해야 되는데 다소 이도저도 아닌 상태에서 저울질하고 간을 보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대단히 부적절하다 정치적으로 이런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자당의 후보들이 현재까지 뭐 한 6분 정도 출마선을 이미 한 상황에서 아직 이제 국민의힘의 당원도 아닌 한덕수 후보 추대론, 한덕수 총리 추대론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고 나오는 건 자당 후보들을 전부 왜소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 전략적으로 굉장한 패착이고 일종의 해당행위입니다. 그래서 공개적인 선언을 하는 것은 당 지도부에서도 만류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공개적인 선언만 안 했을 뿐이지 물밑에서는 여전히 한덕수 추대론이 확산되고 있는 모양이어서 네. 저는 일종의 전략적 자중질환이라고 봅니다. 네. 저런 자중질환이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해요. 네. 민주당 살펴볼까요? 지난주 출마 선언을 한 이재명 전 대표 캠프 측은 어제 후원회 공식 출범 행사를 가졌습니다. 후원회장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지켰던 시민이자 5.18 그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해서 오빠를 잃었다는 김승희 씨가 임명됐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건가요? 한마디로 이제 특히 5.18 계엄군에 이제 희생당한 그런 오빠를 둔 여성분을 갖다 이제 후원회장으로 이렇게 임명을 했지 않습니까? 네. 즉 이 말은 이제 호남권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의 지지와 또 여론은 과거의 민주당 후보보다 지금 현재 괜찮은 분위기가 결코 아니에요. 지난 4월 1일 보궐선거에서도 거기에서도 지금 현재 민주당 후보가 안 됐지 않습니까? 네. 즉 그 말은 이재명 지금 현재 후보에 대해서 그렇게 호남인들이 달가워하는 그런 분위기를 아니라는 것을 이재명 대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남의 상징임은 강주인데 강주에 또 5.18 희생자의 그런 여동생이라는 것은 즉 호남인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실한 부여를 보이는 그런 후원회장 인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 의원님, 예. 비명계 대권 잡녀로 불리는 지금 김경수 전 경남지사 오늘 세종시청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세종시청을 선택한 배경은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김경수 전 지사는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으로서의 상징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노무현 그 전 대통령의 유지 같은 게 지방 분권 균형 발전입니다. 실제로 행정수도 이전도 추진을 했었고요. 이제 그걸 계승하겠다라는 뜻을 밝힘과 동시에 또 지금처럼 수도권 서울 중심의 일극적 발전 구조가 향후에 대한민국의 경쟁력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에 본인이 이제 메가시티도 추진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출마 선언에 보니까 5대 메가시티를 추진함으로써 다극적인 그런 분권화된 균형 발전 시대로 가겠다 이런 비전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런 걸 드러낼 최적의 장소로 아마 세종시를 선택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김경수 지사로서는 어쨌든 이번 그 대선에 그 당 경선에 뜻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이후에 어떤 본인의 정치적 전망 이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제 비전 경쟁이나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의지로 오늘 출마 선언에서 보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김성태 대표님, 출마 선언 뒤에 미국을 찾아 그 관세 외교를 마치고 귀국한 김동연 경기지사 오늘 여의도 경선 캠프 사무실을 공개하고 이제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를 시작하는데요.
비명계 주자들은 뭐 경선 룰 관련해서도 여러 또 반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비명계 후보 간의 뭐 연대 문제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비명계가 뭐 연대를 한들 워낙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지지세 또 절대적인 의석을 가지고 있는 현역 의원들의 그런 당내 그런 당 장악과 또 현역 의원들의 분포 이런 거에 지금 현재 비명계 인사들 김동연 뭐 지사라든지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그 후보 하나 제대로 지원할 현역 의원 아마 5손가락에 뽑기도 어려울 거예요. 네. 뭐 그런 상황에 지금 이제 김동연 지사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경선 룰 확정 이 부분에 대한 반발은 정말 이거는 찻잔 속의 태풍이고 아무런 이재명 대표가 지금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 짓고 확정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네. 또 그런 측면에서 본인도 뭐 미국 갔다 오면서 여유 있게 자기 활동 다 하면서 지금 당내 경선 룰을 가지고 저렇게 문제 제기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좀 제가 볼 때는 좀 감이 떨어지는 행동이에요.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